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이하공룡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이하공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이하공룡 오늘 장중 26%의 상승 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대규모 이 주택 공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관련 테마주로 좀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오늘 250억 규모의 최근에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또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승의 이유 먼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 정부의 다목적 댐이라고 해서 댐 건설 추진 방안 때문에 이하공룡이 옛날부터 뭐 이런 4대강부터 해서 뭐 댐, 뭐 물 이렇게 하면 항상 이하공룡이 엮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풀겠다라는 소식이 좀 이하공룡에게는 시장의 수혜로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집값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쪽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25%가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6년간에 이 서울과 수도권 해서 약 42만 호를 이 그린벨트를 좀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좀 구상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집을 짓는 건설사들이나 이런 주택 수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 때문에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공룡도 역시 좀 함께 보게 되면 뭐 항상 테마주로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명실상부 약간 건설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수주 현황을 보게 되면 이런 서울 마포구, 서초동, 방배동 등등 해서 서울 쪽에서의 수주 현황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수주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 위주로 좀 테마주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관련주로 이하공룡이 향후에 또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부의 대규모 발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2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요쪽의 상승을 먼저 보게 되면 정부의 다목적 댐 14개를 전국적으로 건설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 또 수혜주로 강하게 2연상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 대금과 큰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급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되돌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크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정도가 아니었는데 두 가지의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수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3%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코스피도 역시 10% 빠지는 역사적인 어떤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가 13%, 서킷, 사이드카 걸리는 날에는 이런 개별주 종목들은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는 게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은 다시 그러니까 반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좀 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약 해지 소식을 또 빠져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주에 있는 신축 계약공사 약 350억 규모의 이런 또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런 악재를 좀 함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계약 해지 소식 관련돼서 제가 또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또 책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의 수주 현황을 보게 되면 이 그리너지라고 해서 여주에 이 공장을 신축 공사하는 것을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게 규모가 350억 규모로 이하공룡에게는 굉장히 큰 도급액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약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일단은 요게 이제 기본 도급 계약이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과는 이 매출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얘네들은 처음에 최초 도급 계약액을 맺고, 두 번째 이 진행률에 따라서 그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규모의 계약을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매출에 실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언제쯤 반영이 되냐? 이 공사를 짓는데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건축을 성공하는, 그러니까 완성
짓는 완성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매출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짜리까지를 갖고 와더라도 내가 이번에는 뭐 한 20% 했어. 그러면 이 20억이 이번 해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80억은 또 뭐 내년에 반영되든지 그 내년에도 반영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이거를 시작을 하고 나서 뭐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토목을 깔든 위에 공사 뭐 거푸집을 해가지고 올리든 간에 그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이 매출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하공영은 그린어지와 맺은 252억 규모의 여주 공장에 대한 신축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 대비 12%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처음 도급액이 350억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공사 진행한 금액 뭐 한 98억 정도 되나 봐요. 거의 100억 가까이를 빼니까 남아야 이제 그 줘야 되는 금액이 250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계약 해지 금액은 총 250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금액인가를 보게 되면 얘네들의 현재 이하공영의 총 토목공사와 그 다음에 이 건축공사 이 부분의 수주를 모두 합치니까 한 400억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린어지 요게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50억을 빼면 뭐죠? 150억 정도 남네요. 이 수주 잔액이 사실 이 건설사에게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매출에 가장 중요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수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주 남은 게 150억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액을 펼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리고 수주가 좀 탄탄한 건설사라고 하면 뭐 4년, 5년치의 물량을 보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2, 3년치의 수주 물량을 갖고 있어야지 내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주를 갖고 오더라도 이게 금액이 매출에 반영이 전체 다 안 되고,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진행률에 따라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4, 5년치는 갖고 있어야지 내년에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뭐죠? 150억 수주를 갖고 있다. 이거는 내년 그리고 올해 24년도죠. 올해에 대한 실적이 그리고 25년까지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23년도에 마이너스가 났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뭐 21년도도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원자재 값이 크게 급등했죠. 그래서 이 건설사의 마진이 안 그래도 지금 못 먹는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같이 겹쳐서 사실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계약 해지에 대한 사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뉴스에는 안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때 회사에 직접 IR 담당자랑 통화해서 왜 계약 해지가 되었냐, 뭐가 문제였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오늘은 제가 전화를 한 통 해봤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제가 IR 담당자 통화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하공영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테마를 타기는 했지만, 이 테마라는 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간다. 이게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처럼 한번 올라갔더라도 또 이슈가 잠잠해지면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고, 사실 이하공영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을 실적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고 이 회사의 또 본질이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영업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주가가 하방으로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 항상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보는 것이 좋고,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뭐 물론 테마의 재료에 잘 엮여가지고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저리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